안녕하세요. 배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유조선의 역사를 다룬 파트 1과 해양오염을 다룬 파트 2에 이어 파트 3로 유조선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저유정과 원유저장소 사이를 왕복하는 셔틀탱커와 원유저장소에서 정유공장으로 운송하는 COT는 한 종류의 화물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를 운송하므로 탱크 간 화물이 섞이더라도 문제되지 않아 특별히 화물을 분리한 목적으로 탱크를 세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셔틀탱커와 COT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도의 구획으로 탱크를 나누면 되나 PC선과 케미컬 탱커는 다양한 종류의 화물의 분리운송이 필요하므로 많은 수의 탱크로 구획을 나누게 됩니다. 320K VLCC급 COT 사례에서 화물탱크의 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방향 5개와 횡방향 3개의 구획으로 모두 15개의 화물탱크로 구성되어 탱크당 약 2만 톤 정도의 크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선박의 안정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좌초시 유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화물탱크의 크기에 한도를 두는 마폴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배가 크더라도 각 탱크의 크기를 무작정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유가 정유공장에서 증류 과정을 거치며 여러 종류의 석유 제품이 생산되면 PC선으로 소비지역으로 운송되며 특히 나프타의 경우 석유화학공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케미컬 탱커선이 수요지로 운송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화학제품은 기름이 아니므로 케미컬 탱커는 유조선과는 분리해서 호칭되고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PC선과 유사하기에 편의상 같이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표적인 PC선과 케미컬 탱커의 화물탱크 배치를 살펴보면 PC선도 여러 종류의 화물을 취급하지만 케미컬 탱커의 경우 보다 다양한 화물을 소량씩 배송하는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화물탱크를 더욱 세분화하여 그 숫자를 많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조선이 다른 선종과 구분되는 일반적인 특징은 뚱뚱한 선형, 늦은 속도, 낮은 거주구, 가판위 배관, 높은 화재 위험, 펌프룸, 이중선체 등이 있습니다. 수선면에 접하는 직사각형과 흘수만큼의 깊이로 구성되는 직육면체의 공간에서 선체가 차지하는 부피의 비율인 방형 비척계수가 선박의 뚱뚱함을 나타내는 척도인데 이를 선종별로 비교해보면 유조선이 타 선종에 비해 그 값이 커서 뚱뚱한 선형으로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항이 커지더라도 큰 적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조선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상선의 속도는 필요성과 경제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유조선의 경우 화물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건조되고 있으며 따라서 추진장치도 상대적으로 작은 출력의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4만 마력의 주추진 엔진은 컨테이너선에는 파나막스급에 쓰이지만 탱커선에선 그보다 훨씬 큰 VLCC급에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조선의 엔진이 같은 크기의 다른 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입니다. 솔라스, 즉 해상인명안전조약에서는 그림과 같이 배를 조종하는 브릿지에서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적정 시야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가능한 한 많은 컨테이너를 실으려면 갑판 위에도 최대한 높이 쌓아 올려야 하므로 시야 확보를 위해 브릿지의 높이도 따라서 높여야 하며 갑판 면적을 최대한 화물 적재에 활용하기 위해 거주구는 단면적은 작고 높이는 높게 하는 약간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나 유조선의 경우 갑판 면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시야 확보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거주구의 형상은 단면적이 넓고 높이가 낮은 안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조선의 갑판 위에는 액체 화물의 선적과 저장 및 하역을 위한 각종 배관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종류의 화물을 운송하는 원유 운반선의 경우 비교적 배관이 단순하고 한 번에 여러 종류의 화물을 운반하는 석유 제품 운반선이나 화학 제품 운반선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배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조선이 취급하는 화물은 인화성 강한 위험물이므로 화물구역 및 그 인접구역은 위험구역으로 분류되어 발화 원인이 되는 스파크 방지를 위해 모든 전기장치는 방폭형 혹은 본질 안전형, 즉 IS형 장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해상인명안전조약인 솔라스에서 국제전기 표준인 IEC의 선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명기함으로써 선박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실과 화물탱크가 인접하여 배치되면 격벽 손상 시 인화성 물질인 화물이 기관실로 누설될 수 있습니다. 기관실은 많은 기계 및 전기장치가 상시 운전 중이어서 인화성 물질 유입 시 쉽게 발화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화물탱크와 기관실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의 설치를 솔라스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그 공간은 일반적으로 카고펌프나 발라스트 펌프가 설치되는 카고펌프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조선 파트 2에서 알아보았듯이 해양오염 방지 조약은 모든 유조선의 이중선체를 요구하여 공선 항해 시에는 전용 발라스트 탱크로 사용하고, 화물탱크의 파손 혹은 선박 좌초나 충돌로 인해 선체 외판이 파손되더라도 화물탱크를 보전하여 기름 유출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턴 유조선에서 화물을 안전하게 핸들링하기 위하여 어떠한 장치들이 설비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화물의 선적 및 하역에 사용되는 카고 펌프 시스템입니다. 화물의 선적은 육상의 배관과 유조선의 배관을 호스로 연결하고, 육상 저장소의 펌프를 구동하여 저장소의 기름을 유조선의 화물탱크로 이송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역은 동일한 방식의 배관 연결 상태에서 본선의 펌프를 구동하여 육상의 저장소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원유 운반선에서는 화물의 분리가 중요치 않으므로 카고 펌프 몇 대를 펌프룸에 설치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고, 탱크들이 서로 연결된 공용 배관을 사용하여 화물의 선적과 하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유제품이나 화학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화물이 섞이지 않게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각각의 탱크에 전용 카고 펌프가 설치되고, 배관 역시 별도의 라인으로 구성되어야 해서 매우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펌프를 각 탱크별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잠수형 펌프의 사용이 불가피하며, 이 분야에 프라모라는 독보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버버리나 크리넥스처럼 브랜드 이름이 대명사화된 경우라서 통상적으로 PC선이나 케미칼선에는 프라모 펌프가 설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물탱크 폭발 방지를 위한 불활성 가스 시스템입니다. 화물탱크 내 화물이 채워지고 남은 윗부분은 공기와 유증기가 섞인 공간으로 남겨둔다면 작은 스파크에도 폭발할 수 있어서 마치 폭탄을 싣고 다니는 것과 같이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불활성 가스를 탱크에 채워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산소 농도를 낮추어 그 상태를 유지해주는 설비가 이너트 가스 시스템입니다. 통상 IG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불활성 가스 시스템의 구성은 연료를 연소시켜 플루가스를 만드는 IG 제너레이터, 해수를 분사해서 가스 중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스크러버, 가스를 화물탱크까지 밀어 보내주는 블로어 등이 안전구역인 기관실 쪽에 설치됩니다. 가스배관이 위험구역인 갑판으로 나가면 역류방지 장치인 데크 워터실을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각 화물탱크로 연결되어 공급됩니다. 화물 하역 시 비워지는 공간에 불활성 가스를 지속적으로 채워 넣어서 규정된 압력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물 하역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가스 공급 능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한편 화물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즉 VOC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독성과 환경오염의 유해성 때문에 해양오염 방지조약에서 관리하는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온과 대기압 상태에서 쉽게 발생하는 유증기의 대기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오염에 대하여 규정하는 마폴 부속서 6번에서 유증기를 육상의 설비로 회수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물탱크 환기장치입니다. 탱크를 채우거나 비울 때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에 대응하여 탱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장치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유조선의 화물탱크에는 유해한 유증기가 채워져 있으므로 통상적인 자연환기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정 이상의 압력에서 배출되고 어느 정도 진공이 되어야 흡입되는 특수한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환기장치가 작동치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두 번째 장치의 설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물의 분리가 요구되지 않는 원유 운반선의 경우 이너트 가스 메인라인에 마스트 라이저를 설치하여 모든 탱크에 연결된 공용 주환기 장치로 사용합니다. 원유 운반선에서 이너트 가스 메인라인에 추가로 PV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솔라스에서 요구하는 두 번째 장치로 활용하였는데, 2017년 이후 건조되는 유조선부터 각 탱크에 밸브가 잠겨 있을 때도 기능을 하도록 솔라스가 개정되어서 이제 PV 브레이커로는 규정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물을 분리 운송해야 하는 화학 운반선은 원유 운반선과 같이 공용의 환기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하이 벨로시티 PV 밸브를 각 탱크별로 설치하여
화물 분리 상태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장치에 대한 요구는 PV 밸브를 탱크별로 2개씩 설치하는 방법과 각 탱크에 압력 센서를 설치하여 경보를 주는 방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PV 밸브는 2017년 이후에 건조되는 원유 운반선의 두 번째 장치로도 사용됩니다. 네 번째는 카고 호스 연결 및 분리를 위한 호스 핸들링 크레인입니다. 액체 화물의 이송을 위해 본선의 배관과 육상의 배관, 혹은 본선과 타선박의 배관을 연결하는 호스 작업을 위한 크레인입니다. 대형 유조선은 양현측에 각각 한 대씩 설치하고 중소형 유조선은 중앙에 한 대로 양현측의 매니폴드를 모두 커버하도록 설치합니다. 다섯 번째로 화물 탱크 청소에 사용하는 탱크 클리닝 머신입니다. 탱크 클리닝 머신은 유체의 압력과 흐름만으로 노즐을 상하 및 좌우 방향으로 회전시키며 고압 분사로 탱크면을 청소하는 장치입니다. 화물 탱크의 청소는 탱크면에 붙어있는 이전 화물의 침전물을 제거할 때, 화물 탱크의 평형수를 담아야 할 때, 혹은 내부 검사나 수리 및 도킹 등의 경우에도 실시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화물 탱크 청소에서 발생하는 물과 기름의 혼합물인 슬롭에서 물을 분리하여 배출할 때 유성분을 감시하는 장치인 ODM입니다. 더티 슬롭 탱크에서 물과 기름의 비중차에 의해 아래쪽으로 분리된 물이 클린 슬롭 탱크 위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분리된 물을 아래쪽에서 펌프로 흡입하여 선회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 해양오염 방지 조약의 규정에 따라 위치와 속도, 그리고 배출량 등의 준수 여부를 ODME가 모니터링하며 기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유류화재 진압을 위한 폼 시스템입니다. 유조선에는 일반적인 방화수 시스템에 더하여 거품으로 유류 표면을 덮어서 진화하는 폼 시스템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폼 용액을 해수에 일정 비율로 섞어주는 장치가 폼룸에 설비되고, 폼 모니터의 수량과 위치는 화물구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유조선에 공통적으로 설치되는 장치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프쇼어 오일필드와 육상 저장소간을 왕복하는 셔틀 탱커는 플랫폼이나 FPSO에서 선수 측으로 호스를 연결하여 이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로딩 시스템과 무어링이나 앵커링 없이 자체적으로 위치를 유지하는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을 설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MO에서 화물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케미컬 탱커를 분류한 세 가지 타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MO 국제협약인 솔라스와 마폴에서 IBC 코드, 즉 산적 위험 화학 운반선의 건조화 설비에 대한 국제 규칙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데, IBC 코드에서는 액체 화학물의 위험 정도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하여 그림과 같이 선박의 설계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입 1은 대단히 유해한 물질, 타입 2는 명백히 유해한 물질, 그리고 타입 3는 상당히 유해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에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종류별 배 이야기 유조선 편을 마치겠습니다. 오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